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수업인 수업 시연에 대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어, 아까 했던 교수학습 과정안 그리고 제가 할 건 수업 시연이고 이 다음에 다음 수업에서 수업 관찰 및 분석에 대해 해줄 계획입니다. 저의 효과적인 교수법은 총 세 가지를 적용을 할 건데 우선 2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건 초등학생 때 과정이긴 한데 수학에서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려준 다음에 수학 익힘책을 통해 실전으로 다 풀어서 가지고 나가면은 선생님께서 개개인으로 틀린 부분이나 모르는 문제를 즉석에서 1대1로 피드백해주는 수업이 좋은 효과적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효과적인 수업 세 번째로는 문제를 맞추면 작은 사탕이나 간식을 주어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를 하고 싶게 만들고 수업도 저절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이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 네 번째로 연상하는 공부법, 또 아니면 증명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수업이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이제 근해 공식 같은 거면은 그냥 외워라 하지 말고 그 원리를 설명해줘서 증명을 해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문제풀이로 숙제를 시킨 다음에 그걸 풀어오고 그 다음 시간에 모르는 문제를 질문 받아서 풀이해주는 수업인데요. 예를 들어 전 과학 시간에 프린트로 문제 숙제를 내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와서 모르는 문제를 번호를 불러라 하면은 이렇게 모르는 문제만 따로 설명해줘서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학생들도 전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중간중간에 관련 있는 재밌는 일화랑 연결해서 학생들이 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집중해서 졸지 않게 해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조별 과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수업인데 이제 조별 과제를 하면은 보통 한 명이 대표로 발표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지 말고 조별 과제를 한 다음에 이 조별 과제에 대한 생각을 각자 자기가 말하는 수업이 정말 좋은 조별 활동 그리고 교수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시선을 자주 맞추는 수업인데, 만약 현강이었다면 아무래도 교사가 학생들과 시선을 자주 맞춤으로써 이 작은, 이 선생님이 나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집중하게 되고, 작은 행동에도 바로, 이 부분 잘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뿌듯해서 그 수업을 더 좋아하고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효과적인 교수법 1번, 9번, 10번은 제가 적용을 할 건데, 한번 마이크를 켜고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분량, 시작. 분량을 분량을 정해두고 정해두고 그 범위만큼 나가면 수업을 끝내주어 성취감을 성취감을 느끼게 느끼게 하는 하는 수업. 수업. 자, 분량을 정해도 오늘 제가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324쪽부터 333쪽까지 제가 수업을 나갈 겁니다. 딱 이 수업을 나가고 끝내야지. 만약 언제 마치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기만 한다면 학생들은 결국 언제 끝나? 이러면서 집중력의 한계가 오는 순간이 올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분량을 정해두고 어, 뭐야, 이제 한 두 장밖에 안 남았네? 좀만 더 집중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수업도 더 집중이 잘 되고, 이제 학생 스스로도, 여기까지 해냈다 하는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마이크를 켜고 효과적인 교수법 9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시작. 학생들과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질의응답을 활발하게 한 활발하게 하는 수업. 수업. 이제 아무래도 질의응답이라는 건 이제 모르는 걸 물어보고 답변하는 건데 질의응답도 좋지만 이제 저번에 배운 발문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질문 있어요?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질문이 있나? 하고 아니면 모르는 문제 같은 거를 마지막에 물어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질문한 만큼 그 답변도 오래 기억에 남을 테고, 다른 학생들도, 몰랐는데 알게 됐다 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마이크를 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문제들을 잘 짚어주는 수업. 네, 저는 아무래도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바로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교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는 문제들은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전 수업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엔 교수 학습 과정안에 대해 수업을 하셨잖아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인 수업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갖춰야 할 요건은 학습 활동과 내용이 합리적으로 조직돼야 한다. 예상된 결과가 명확해야 한다. 또 기존 학습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타당성이나 명료성, 간결성, 참신성 등 다양한 이전 학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교수 학습 과정안을 토대로 이번 시간에는 수업 시연하는 법을 배울 건데 오늘의 학습 목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를 켜고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수업 수업 시연의 시연의 목적을 목적을 설명할 설명할 수 수 있다. 있다. 수업 수업 시연을 시연을 위한 위한 전략을 전략을 설명할 설명할 수 수 있다. 있다. 교원 교원 임용을 임용을 위한 위한 수업 수업 시연 시연 절차를 절차를 설명할 수 설명할 있다.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수업 시연의 목적을 바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수업 시연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수업 시연이란 교실에서 학생들과 실제로 수업하기 전에 이전에 일단 시험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수업 시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수업 기술들,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 예시를 많이 듣는 수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학생들과 눈을 자주 마주치는 수업을 해야겠다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생각을 해가서 이 기술을 그 수업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예비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비교사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교원 임용 시험을 볼 때 이 수업 시연이 필요하고 또 현장 교사에서도 본인의 수업 능력을 평가하고 싶다 하면은 수업 시연을 할 수 있고 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연수를 할 때 이제 모범적인 모습,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이를 보여주기 위해 수업 시연을 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 수업 시연 방법 중 하나인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게 있는데요. 김성현 학생님, 혹시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게 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마이크로는 되게 작은, 실제 수업보다 축소된 수업 목표, 또 실제 수업보다도 짧은 수업 시간, 또 실제보다도 압축된 수업 상황으로 실제 수업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게 된 그 수업의 작은 버전을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티칭에도 기본 전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이 5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실제 실제 수업으로 수업으로 인식해야 인식해야 한다. 한다. 보통 보통 교실 수업 수업보다 교실보다 복잡한 복잡한 상황이 상황이 줄어들 수 줄어들 수 있다. 있다. 구체적인 구체적인 목적을 목적을 달성하기 달성하기 위한 위한 수업의 수업의 훈련이다. 훈련이다. 수업 수업 요소들을 요소들을 목적에 목적에 맞게 맞게 조정하는 조정하는 엄격한 엄격한 통제가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자신의 자신의 수업을 수업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피드백을 피드백을 받을 수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마이크로 티칭. 마이크로 티칭이면 더 작잖아. 그럼 이거는 실제 수업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이크로 티칭도 실제 수업으로 본인이 인식을 하고 그런 태도로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또, 그래도 줄어들긴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교실보다는 이제 복잡한 상황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 수업 시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는 이 수업 방식을 적용해 볼 거야 하면서 이
목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수업의 훈련입니다. 또 이제 수업 요소들을 이제 목적에 맞게 조정해서 이 엄격하게 통제를 당하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의 수업이 있으면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 상대가 피드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계획과 절차인데요. 우선 수업 계획, 수업의 계획을 짜고 실제로 수업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과 평가를 받아요. 그럼 피드백과 평가를 받았으니 이 피드백과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계획을 해야겠죠? 재계획을 하고 이 재계획을 바탕으로 다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피드백과 평가를 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인데요. 자, 김민지 학생, 어, 만약에 본인이 수업을 하셨으면은 피드백과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수업을 바로 수업을 좀 텀을 두고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피드백을 받았으면은 바로 그걸 바탕으로 다시 빨리 수업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텀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텀을 두고 하는 게 좋을까요?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고칠 시간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피드백을 어, 일주일, 일주일 뒤에 주는 것과 피드백을 마치고 바로 다음날 정리해서 딱 주는 것과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이요? 네, 다음날 주면은 아무래도 본인도 조금 더 기억에 잘 남고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수업 시연을 어떻게 했는지, 마이크로 티칭을 어떻게 했는지 까먹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업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수업 시연의 목적에 대해 다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김성현 학생님, 우리 수업 시연의 목적이 뭐였죠? 수업 시연을 하는 네 가지 수- 목적. 네 가지 목적이요. 그, 일단 새로운 수업 기술을 적용하고, 그 음, 교원 임용 시험을 볼 때도 활용하고, 음, 수업 능력을 평가할 때도 활용하고, 음. 모범적인 수업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연의 목적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다음 수업 시연을 위한 전략을 설명할 수 있게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 시연의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총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학생, 수업 환경, 교과 내용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우선 학생들에 있어서는 뭘 고려해야 될까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많으면 1대1로 봐주기 어렵지만 학생 수가 적네? 한 4명, 3명밖에 안 되네? 그러면 1대1로 봐주는 수업이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학생 수를 고려함에 따라 수업 시연의 준비가 달라집니다. 또 학생의 사전 수준, 이 학생들이 어디까지 아는지, 또 수업 태도, 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어떤지, 또 이름과 교우 관계, 그리고 만약에 특수 학생이 있다면은 그 학생에 대해 파악을 해야 그에 맞춰서 수업 시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수업 환경을 보면은 그 교실의 구조가 어떤지, 교실의 빛은 잘 되나? 바로 옆이 음악실인데 교실에 방음이 잘 되나? 그리고 또 칠판이 있는지, PPT를 만들어 왔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이러면 수업 시간의 준비를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기자재들을 잘 파악을 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교과 내용은 이제 어떤 과목, 어떤 교과인지, 또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래서 교재랑 수업 자료에 대해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수업 시연의 준비 세 가지 단계를 우리 학교에 목마르면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수라고 외우면 됩니다. 학생, 교과 내용, 수업 환경.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학교수라고 합니다. 다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이크 켜고. 시작. 학, 학교수, 수, 자, 학이 뭐라고요? 학생, 학생, 교가 뭐예요? 교과 교과 내용, 내용, 수가 뭐예요? 수업 수업 환경, 환경, 맞아요. 그래서
학교 수라고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시연을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도입 단계 뭘까요? 수업 시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학습 환경을 정비하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만났어요. 서로 이제 상호 인사, 출결을 부르면서, 땡땡땡 학생,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를 해야 학생들이 인지하고, 아, 우리는 이 수업을 할 것이구나. 그럼 나는 이 내용은 꼭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선수학습 정도. 이 학생들이 어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지? 뭘 알지? 하는 것도 진단을 해봐야 되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동기 유발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전개 단계로는 이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것,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전부 의사소통 전략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배웠던 발문 전략도 이제 학생들이 더 주의 집중할 수 있게끔 이제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답변을 하고 하는 이런 발문 전략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학생들을 주의 집중하게 할 것인가. 어, 좋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미지나 하면 본인들의 경험을 발표하게 하는 등 어떻게 주의 집중을 하게 할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서와 노트 정리를 또 이용하면 좋은데요. 대신 판서와 노트 정리가 너무 할 게 많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딱 이 내용을 썼는데 다 여기 싹 다 밑줄을 그으라고 하고 여긴 다 형광펜을 칠하라고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집중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밑줄을 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입니다. 수업이 정리되려면 학습 내용, 배운 내용을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또 학생들이 이제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형성평가처럼 확인 학습을 진행해야 하고 또 선다형 문제, 오지선다처럼 찍는 것보다는 이제 답변할 수 있는 단답형이나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다음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가장 중요한 끝내는 시간을 꼭 엄수해서 끝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업 시연을 위한 전략. 우리는 이 수업 시연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예비 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도전 중이라고 외우면 되는데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 중은 정으로 알아서 바꿔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중 따라해 봅시다. 자, 마이크를 켜시고 자, 도전 중 따라해 보전 우선 중 중 음, 도가 뭐라고요? 도입 도입 단계, 단계, 전이 뭐예요? 전개 전개 단계, 단계, 정이 뭐예요? 정리 정리 단계. 단계. 맞아요. 그래서 도전 정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연을 위한 전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김민지 학생. 네? 저희 수업 시연을 위한 전략 그 세 개, 고려해야 될 세 가지가 뭐였죠? 음, 세 가지 학교에서 목이 마르네요. 그럼 무슨 전략이었죠? 세 글자. 교수, 맞습니다. 학교 수를 기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원 임용을 위한, 저희를 위한 수업 시험인데요. 얘는, 저희는 우선 수업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보면은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에 60분을 줍니다. 배점이 20점인데, 이거는 어느 시에서 지원을 할지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걸 바탕으로 수업 시연을 1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살펴보면은 시험 문제는 당일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출제 지침을 제시하고 세 번째로 시험 문항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이 대기 시간이 1시간 동안 이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근데 이렇게 교수 학습 과정안 평가 기준은 이제 내용이랑 행동을 명시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또 5, 6, 7, 8번까지 있는데 5번 제출된 교수안을 바탕으로 10분 내외로 추격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분 내외로 하는 이유가 진행해서 수업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 같은 거는 생략을 해서 모든 단계가 드러나게 그 10분 안에 잘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업 진행 시연을 녹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근데 이게 녹화된 비디오를 다른 면접관이 다시 채점할 수 있어서 이래서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면접관은 수업 진행 시연 내용을 채점을 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수업 진행 시연 내용이랑 이제 제출된 교수안을 전부 합해서 수업 실기를 채점하는 결과를 저희가 나중에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시험 8가지 절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디브리핑 할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됐으면은 이제 이 패들렛에 접속을 해주세요. 이 패들렛에 접속을 해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 잘 들어가시나요? 네, 네. 저희가 배운 암기법을 써도 좋고 기억에 남는 걸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잘 올려주셨습니다. 수업 시연의 목적과 수업 시연을 위한 전략을 각자 올려주는데 모두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시는 이 민니님께서 수업 관찰 및 분석에 대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